너도 나중에 늙어봐라. 여기도 쑤시고 저기도 찌뿌둥해서 씻기도 귀찮다. 이제 막 7순을 넘기신 저희 부모님의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제대로 씻는 습관이야말로 70대, 80대 이후의 건강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도 처음에는 매일 대충 씻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경험 많은 의사 선생님들과 노년 건강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실제 사례들을 살펴본 결과 특정 신체 부위들을 좀 더 꼼꼼하고 올바르게 씻어주는 것만으로 면역력부터 혈액순환 그리고 삶의 만족도까지 크게 바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부모님께 전하듯 노인이 되어 건강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씻어야 하는 신체 부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매일 샤워도 하고 손도 자주 씻는데 뭘 더 해야 하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 매일 씻으면서도 놓치기 쉬운 부위나 잘못된 방식 때문에 오히려 질병이나 불편함을 키우는 경우가 흔하다는 점입니다. 영상 아래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제2의 심장으로 불리는 인생의 기둥, 발입니다. 어느 병원 연구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매일 발을 꼼꼼히 씻고 말리는 습관을 들인 후 낙상 위험이 30% 이상 줄었다는 통계가 보고되었습니다. 낙상은 노년층에서 골절이나 큰 후유증으로 이어지기 쉬우니 발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걷기 힘들고 발바닥이 자주 붓거나 발가락 사이가 가려워지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발은 피를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줘서 제2의 심장이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대부분 샤워할 때 발을 대충 헹구고만 넘어간다는 거죠. 발에는 약 7,000개가 넘는 신경 말단이 있고 이는 우리 내장기관과도 관련이 있어 동양의학에서는 예로부터 발을 매우 중시해 왔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발에 상처가 나면 잘 낫지 않아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더욱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부터 발을 올바르게 씻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잊지 않고 따라해 보세요. 샤워를 처음 시작하자마자 발을 씻으면 각질이 아직 딱딱해서 잘 안 떨어집니다. 샤워 후반부에 씻어주면 물에 불어 훨씬 쉽게 각질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비누 거품을 충분히 낸 뒤 발가락 사이까지 세심히 문질러야 합니다. 발가락 사이에 곰팡이균이나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요. 살살 구석구석 문지르되 너무 거칠게 하면 피부가 벗겨질 수 있으니 적당한 힘을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발을 씻으려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져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간이 의자에 앉아서 씻는 방법이 좋습니다. 깨끗이 헹군 뒤에는 완벽히 말리는 과정도 아주 중요합니다. 물기가 조금만 남아도 무좀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수건으로 꾹꾹 눌러가며 닦아주고 가능하다면 드라이어에 찬바람을 살짝 이용해도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훌륭하지만 나의 발을 내 심장처럼 아끼신다면 마사지와 보습도 해보세요. 발이 너무 건조하거나 갈라지는 분들은 샤워 후 전용 크림이나 바세린을 발라주시면 몸과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발바닥을 살살 문질러주는 마사지도 혈액순환과 숙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발 건강을 위한 추가 조언을 드리자면 양말은 반드시 매일 갈아 신어야 합니다. 양말에 땀이 고여 있으면 무좀균 번식이 쉬워집니다. 2에서 3일 동안 같은 양말을 신는 일은 꼭 피해주세요. 그리고 내 발에 맞는 편안한 신발을 착용하세요. 충격 흡수가 되는 신발이나 내부가 부드러운 슬리퍼는 발과 무릎을 동시에 보호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발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넉넉한 사이즈가 좋습니다. 두 번째, 척추와 신경계가 연결된 에너지 통로 등입니다. 가끔 저희 부모님의 뒷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야위고 구부정한 등을 보면 함께 목욕을 하며 시원하게 씻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식들이 자주 목욕탕에 함께 가드리면 좋겠지만 집에서도 내 몸을 개운하게 건강하게 씻어내는 방법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들면 팔이 등까지 잘 안 닿아서 샤워 시 대충 문지르고 말기 쉬운데 등이 뻣뻣해지면 전신 혈액순환과 신경계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등에는 척추를 따라 신경이 지나가고 근육이 뭉치면 목과 어깨, 허리까지 통증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등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면서 씻어주는 것만으로도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또 숨어있는 땀띠나 염증을 조기에 발견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샤워 중 등을 씻어야 할 때는 긴 손잡이 샤워볼이나 수건을 활용해 보세요. 몸이 굳어서 손이 닿지 않으면 긴 손잡이 샤워볼을 사용해 원을 그리듯 문지르세요. 너무 세게 밀면 피부가 긁힐 수 있으니 천천히 둥글게 문지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지근한 물로 척추를 따라 위아래로 씻어내세요. 물 온도가 너무 뜨거우면 노화된 피부가 자극을 받습니다. 적정 온도에서 천천히 문질러주면 근육이 이완되고 혈류가 원활해집니다. 샤워 후에는 벽에 손을 대고 가볍게 등 근육을 늘려주거나 어깨를 천천히 돌리는 동작을 5에서 10회 해보세요. 매일 1분만 투자해도 관절과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혈액순환과 간 건강까지 좌우하는 숨은 관문, 허벅지 안쪽입니다. 허벅지 안쪽은 허리나 등처럼 눈에 잘 띄지 않고 팔도 그리 쉽게 닿지 않는 곳이라 소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부위에는 대퇴동맥 정맥과 함께 주요 림프절이 모여 하체의 혈액순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건강관리 연구에서는 허벅지 안쪽 관리가 간 해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허벅지 안쪽은 옷과 몸이 마찰이 잦고 땀이 차기 쉬워서 습진이나 발진이 생기기 쉬운 곳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얇아져 상처가 쉽게 나기도 하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다리가 자주 붓거나 저리고 만성 피로가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이 부위 관리를 게을리하다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다리를 씻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따뜻한 물에 부드러운 비누를 사용합니다. 허벅지 안쪽은 서서 보아도 잘 안 보이고 손이 닿질 않으니 긴 손잡이 달린 브러쉬나 목욕용 천 등을 이용해 씻으시면 좋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를 상하게 하니 미지근한 온도를 유지해 주세요. 비누를 칠하여 씻을 때에는 위로 쓸어 올리듯 씻으면 좋습니다. 혈액이나 림프가 밑에서 위로 흐르는 경향이 있으니 세안하듯이 살살 쓸어 올리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씻고 난 후 물기나 땀이 계속 남아있으면 피부가 짓무르기 쉽습니다. 샤워 후 반드시 완전히 말리고 면 소재의 헐렁한 속옷을 추천합니다. 인조 섬유는 땀을 잘 흡수하지 못해 좋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허벅지 혈액순환을 돕는 간단한 스트레칭 자세를 안내합니다. 일명 나비 자세로 다리를 벌렸다 모으는 것입니다. 바닥에 앉아 발바닥끼리 맞대고 양 무릎을 살짝 위아래로 흔들어주면 허벅지 안쪽 근육을 풀어주기 좋습니다. 이 동작이 힘드시면 침대에 누운 뒤 한쪽 무릎을 옆으로 눕히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하체에 피가 잘 돌게 됩니다. 허벅지 안쪽이 너무 건조해 갈라지거나 땀이 많아 습진이 생기는 분들은 천연 보습 크림을 적당히 바르거나 겨드랑이에 쓰는 것처럼 옥수수 전분 가루 등을 가볍게 뿌려 습기를 조절하면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면역력과 냄새를 좌우하는 자연 해독 구역 겨드랑이입니다. 겨드랑이는 단순히 냄새가 나는 곳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림프절과 땀샘이 밀집한 부위입니다. 림프절은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을 담당하는 곳이고 여기서 독소를 걸러내기도 하죠. 그런데 겨드랑이를 대충 씻거나 강력한 땀 억제 제품만 바르는 분들이 많아서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지금부터 겨드랑이 건강이 왜 중요한가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겨드랑이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겨드랑이에 있는 림프절은 상체와 팔 쪽 노폐물을 배출하고 백혈구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센터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염증이 생기면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기관지 쪽 문제를 호소하시는 어르신도 생깁니다. 이렇게 중요한 겨드랑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때 지독한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겨드랑이에 땀과 세균이 뒤섞이면 강한 채취가 생겨서 본인도 불편하고 주변 분들도 민망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이 부위만 잘 씻어도 큰 고민 하나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어떻게 씻어야 겨드랑이를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바로 미지근한 물과 순한 비누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간혹 노년의 내채취를 감추고자 강한 향기가 담긴 바디워시를 사용하시는데 겨드랑이 피부가 얇고 민감해서 자극이 강한 비누나 바디워시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향이 세지 않은 순한 비누를 손바닥에 거품낸 뒤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문질러 주세요. 부드럽게 씻어주셨다면 비누기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헹구고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비누 잔여물이 남으면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기를 닦을 때는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가며 말리셔야 피부가 상하지 않습니다. 샤워할 때 해주어도 좋지만 간혹 여유로운 아침 시간에 팔을 들어 겨드랑이 주변을 부드럽게 쓰다듬거나 살짝 눌러주는 동작, 주먹으로 통통 치는 동작만으로도 림프 흐름을 돕는다고 합니다. 겨드랑이에 땀이 많아 깨끗하게 씻어도 자주 냄새가 나서 걱정되시는 분들은 제대로 만들어진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땀을 억제하는 화장품 제품 중 알루미늄이 다량 함유된 제품은 땀샘을 강제로 막아 면역계와 해독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여러 전문의가 지적합니다. 베이킹소다나 코코넛 오일 등 천연 소재가 포함된 제품이 비교적 안전하다고 하니 가능하다면 이런 제품을 사용해 보세요. 내채취를 감추기 위한 과도한 향수보다는 깨끗한 식기가 먼저입니다. 냄새를 덮으려고 향수를 뿌리면 겨드랑이 상태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악취의 원인 자체를 제거하는 게 우선입니다. 5번째, 뇌혈류와 밀접한 머리 위의 혈관지대, 두피입니다. 노년에는 머리카락이 얇아지거나 두피가 건조해지기 쉬워 가려움이나 비듬 같은 고민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피에는 뇌로 이어지는 혈관이 많기 때문에 두피를 깨끗이 씻고 살살 마사지해주면 뇌혈류에도 좋습니다. 중요하지만 연약한 두피를 씻을 때에는 손톱이 아닌 손가락 끝 사용합니다. 간혹 샴푸할 때 손톱으로 박박 긁어 씻어야 개운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손톱으로 박박 긁어 씻으면 두피에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손가락 끝 혹은 두피 전용 브러쉬 등을 이용해 살살 둥글게 문질러 주세요. 머리를 헹궈낼 때에는 미지근한 물로 헹구며 기름기를 제거합니다. 잘 헹구지 않으면 샴푸 잔여물이 남아 가려움증이나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등과 마찬가지로 너무 뜨거운 물은 피하고 미지근한 물로 구석구석 헹구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 감는 횟수가 너무 잦아도 두피가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2에서 3일에 한 번 혹은 두피 상태에 맞춰서 조절하세요. 노화된 두피에는 자극이 적은 샴푸를 쓰는 게 좋습니다. 간단하게 집에서도 혼자 할 수 있는 두피 마사지의 효과는 대단합니다. 근육의 긴장을 완화해 숙면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루 5분만 투자해도 머리가 맑아졌다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또 머리카락까지 노화되어 많이 얇아지고 탈모가 이미 진행된 분들에게도 두피 마사지는 남은 모낭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지나치게 강한 압력은 피해주세요. 이렇게 발, 등,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을 비롯해 두피까지 관리해야 할 부위가 참 많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사실 모든 걸 한꺼번에 바꾸려면 힘들죠. 전문가들은 요일마다 관리 부위를 나누라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등에 집중,
수요일에는 겨드랑이, 금요일에는 허벅지 안쪽. 이런 식으로 정해두면 좀 더 꾸준히 실천하기가 수월합니다. 또 각 부위를 씻는데 5분 정도만 투자해도 충분하다고 해요. 중요한 것은 대충 씻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을 꼼꼼하고 부드럽게 다뤄주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나이에 뭘 해도 늦었어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80대나 90대의 이런 작은 습관을 바꿔서 무좀이나 만성피로, 심지어 우울증까지 호전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가 인생을 바꾼다는 말은 노년층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나이는 누구나 먹습니다. 하지만 내 몸을 어떻게 관리하고 씻어주느냐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하루 15분이면 여러분의 몸 상태가 달라질 수 있고 1년 뒤, 5년 뒤에는 정말 하길 잘했다고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분들이나 지인들과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루하루가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그 선물을 보다 건강하게 누리기 위해 작은 습관부터 함께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유용한 건강 정보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건강하고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